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지루한 강의가 계속되지 않도록 어, 동양 철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맨 처음에 다루기로 했던 처음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노장 사상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어, 노장 사상도 같이 하면 길어지니까 노자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노자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요. 어, 사람들은 되게, 그러니까 노자가 연구되기 많이 전에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그냥 신선의 사상, 도피 철학,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인식이 달라졌어요. 전혀 도피 세상을 어떻게 회피하자, 그런 의미의 도피 철학이 아님을 이젠 일반인도 많이 알게 되었더라고요. 이건 다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책을 찾아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노제를 읽게 되면 맨 처음에 문구가 이제 제1장,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렇게 해서 어렵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거 해석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올 김영옥 선생님이 그거를 젊었을 때부터 많이 연구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는 도를 도라고 규정하는 순간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규정하는 순간 도는 도의 본연의 색깔을 잃어버린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러한 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과 명, 비상명, 명을 명이라고 이름 지어버리는 순간 어, 항상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명은 하나의 분별력을 만들어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높다가 있다면 낮다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리고 어, 위가 있다, 상이 있다, 그럼 하가 생기고, 그리고 밝다가 있으면 어둡다가 또 상반적으로 또 생기거든요.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어머니는 무언가를 생산해서 낳는 거잖아요. 도는 그 자체의 도인데 도에서 만물이 하나 생겨나면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생겨남과 동시에 음만 있나요? 양이 같이 생기는 거지. 음과 양이 태극이 하나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의 세계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어, 도는 무의나 또 무불이라고 했어요. 하지, 뭔가 무의하나, 뭔가 하지 않으나, 또 하지 않은 것이 또 없는 거죠. 그만큼 도의 세계는 현묘하고 심오하고 깊으나 어디에 또 없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 사방에 다 이렇게 퍼져 있죠. 애매하죠?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노자의 사상을 좋아합니다. 사실 이 현상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간 세속의 세계잖아요.
이 세속의 세계는 완벽한 세계가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가는 세계죠. 근데 그 만들어가는 세계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완벽한가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많이 진행됐는데 우리는 고칠 게 아주 많잖아요. 하지만 이게 잘 고쳐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과거 속에서 우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책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노자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무의자연의 철학이에요. 무의는 뭔가요? 무의는 어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작용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위성이 없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러하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맹자에서 말하는 인의의지의 사단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탑재되어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도 모르게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음,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아유 불쌍해 하고서 당장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펼쳐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음, 자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좋다 하면서 닮고 싶어 하고 웃고 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걸 보면서 음, 좋은 일이면은 기뻐서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또 함께 슬퍼하는 그런 너와 나가 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자연의 철학을 좀 더 길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요. 노자 철학이 무엇이냐? 단순히 무의자연의 철학이라고만 딱 규정하기보다는 풀어헤쳐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힘.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켜내는 무지, 무욕, 무의의 철학이다. 그것이 바로 노자 철학이다. 노자는 부쟁의 철학, 겸허의 철학을 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무의하는 의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의사가 뭐냐고요? 치료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 그 유의하는 그러니까 없을무가 아니고 있을유죠. 유의하는 의사가 아니고 무의하는 의사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무의하고 누가 유의하는지. 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 중국의 어느 제후가 병이 들었어요. 전쟁에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었죠. 그래서 그때 전국시대에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 제후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제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름난 의사라는 의사를 다 수소문을 해서 진료를 해왔으나 어, 이 의사들이 그 제후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골뜨기처럼 보이는 어떤 의사가 제후의 진료를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와서 이제 고쳐보겠다고 해서 고쳤는데 어, 이제 왕이 칭송을 했겠죠. 대단하다. 다른 유명한 의사들은 무슨 병인지조차 알지 못했는데 정말 당신이 진짜로 명이구나. 명의 중에 명의로구나. 그렇게 칭찬을 한 거죠. 그때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이제
자기는 의사 축에도 속하지 못한다. 저 같은 사람은 나의 형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의사라는 거죠. 재우는 신기하겠죠. 그렇다면 그대의 형은 얼마나 의술이 뛰어나길래, 어떤 경지길래, 그러느냐. 그러더니 이제 그 의사는 공손하게 말했죠. 저는 전하의 병세가 이미 완연해진 이후에야 무슨 병인지 알고서 치료를 했다. 그러나 나의 형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병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다 치료를 해버리고 치료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저의 형님이 의사라는 것조차도 모른대요. 형님에 비하면 저는 의사라고도 말을 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 중에 명이라는 말은 너무 과찬이라는 어떤 겸허의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임금은 이래야 하는 거예요. 임금의 자리는 무의자연의 철학을 펼쳐야 하는 자리인 거죠. 임금이 임금 자리에 있으나 그 임금이 무엇을 한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국민들은. 그만큼 나라의 일도 없고 평안한 상태를 이루는 거죠.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신하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항고조 유방이라고 아시죠? 진나라가 멸망하고 그 유방이 통치를 했잖아요. 항우가 이제 죽고 유방이 통치를 하는데 이 한 고조 출신이 아주 정말 밑바닥이었던 한 고조 유방이 오히려 무위의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진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정말 지독한 가혹하고 잔인한 법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민심을 잃고 망했는데 이 유방이 가서 이제 심장부인 관중을 평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오랫동안 진나라의 가혹한 법령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살인과 상해, 도둑질에 대해서만 죄를 물을 것이요. 나머지 모든 법령은 폐지하여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이전처럼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천하가 다시 통일되고 유방은 이것을 바로 시행한 거죠. 역사에서는 이걸 또 청정무의의 정치라고 또 말을 한대요.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청정무의의 정치라는 거죠. 백성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가의 그 권력에 힘을 행사해서 전혀 국민을 간섭하지 않는 거죠. 간섭을 하더라도 아주 극소로 최소화만 한다는 거죠. 그런 정치. 어떤가요? 그 공자가 말하는 논어에까지 말하는 논어의 부위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긴 나오는데 도가의 독특한 용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노자의 무의를 얘기해야죠. 그래도 공자의 논어에서는 무의하면서도 잘 다스리는 분은 아마도 순임금일 것이다. 그렇게만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순임금 얘기를 이제 많이 거론을 했죠. 뭐 그러니까 자꾸 육아를 제가 얘기하게 돼요. 아무래도 공자를 좋아하고 공자를 읽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극기복례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공자님은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로서 돌아가라. 그런데 노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무의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얘에 맞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저절로 어디 그러던가요? 우리가 한번 보니까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었다고 쳐봐요. 물론 집안의 환경은 또 달랐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만 봤나요? 좀 무의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착하기만 하던가요? 커서 범죄자가 되지 않던가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어, 특별한 어떤 별종이 나오겠죠. 아마 저는 공자가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른다는 것은, 무지라는 것은 오히려 예로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태어났던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면서 어떤 환경에 처해서 나쁘게 사람이 기질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얘로서 세상을 같이 더불어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규정화한 거죠. 그래서 규범을 조금 만들어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회적인 규범을 만드는 거죠. 그 누구도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 그런 걸 살짝 좀 만들어서 이걸 정비해서 공표해서 통일되게 질서 있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린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화합을 해서 오히려 공존하기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물론 무의가 아니고 약간의 유의를 가한 거죠. 어, 그래서 어, 공자가 노자를 찾아갔을 때 노자와 대화를 나눴고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음, 얻었는데 그때 주나라 왕실이 그 도서관의 그 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립 도서관, 주나라 왕실의 왕립 도서관의 도서관장이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수많은 많은 책들을 정리하고 읽었었겠어요. 그 떨어진 주간을 이어 모아서 어, 다시 책을 하나 온전하게 만들면서 얼마나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주간인지 아닌지를 다 이렇게 알아야 이어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 다음에는 비단으로 써진 비단백서라는 게 나왔겠지만은 그전엔 다 대나무 같은 데다 썼거든요. 그러면은 대나무는 이게 실로 이었기 때문에 끈으로 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손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작업을 이제 하면서 그 도서관에 있던 많은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노자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지식가인 거죠. 그런데 공자가 가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공자의 스승이 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곁에서 항상 노자에게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노자에게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해줬어요. 자네가 말하는 그 옛날에 그 성현들은 이미 다 돌아가셔서 어, 뼈와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말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너무 매여 있지 말아라. 그리고 자네가 말하는 어떤 이상사회를 자네는 바라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자네만의 교만이고 지나친 욕망이고 위선적인 행위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음, 그러면 그거는 진짜 공자를 위하는 말이었어요. 공자는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말이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나라를 너무 걱정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어, 그 사상으로 한번 세상을 꾸려보고 싶었던 욕심이 약간은 있었겠죠. 근데 이 말을 듣고서 또 지금 현대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공자가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자는 그런 삿된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 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노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유의에서 항상 그 선에서 얘기하는 사람인 것을 공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에 반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꽁하게 삐지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과 음, 그 시대에 공자가 받아들이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어, 공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인위적인 행위를, 유의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자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양호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양호가 어, 그 유가사상과 그 도가사상과 어떤 그런 그때 당시에 뛰어난 학문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학문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윗사람을 배반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서 공자를 공격했죠. 어, 자기가 봤을 때 결코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공자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양호를 죽인 거예요. 어, 어때요?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거죠. 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자의 그 무의라고 해서 어, 유의가 없는 건 아니까 유의가 없는 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있긴 있되 우리는 기본적인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음,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된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 어, 이제 노자가 그 험난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 주나라의 왕실에서 도서관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또 어떤 오해와 어떤 비난과 그런 거로 인해서 또 밖으로 나왔다가 또 다시 왕이 초대해서 또 안으로 들어갔다가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자는 이제는 아니다. 이제 내가 도서관은 이미 많이 정리를 했고 다른 사람이 이어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렇게 자연에 머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책을 써보겠다. 그런 걸로 이제 더 이상 정치에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어, 그런데 어, 이러한 저러한 이제 사,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뭐 어떤 책에서는 그래요. 어, 노자가 이제 소를 타고 어린 그 소몰이 남자애하고 같이 서쪽 관문으로 떠났다. 그거는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거에 저기 실망을 해서 떠났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다 해서 그냥 그쪽으로 간 것뿐이다.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모두 다 그런 건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때 서쪽 가문으로 떠날 때 서쪽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문을 지키는 이제 관리였죠. 그 사람이 노자를 알아보고서 그때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수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남겨줄 좋은 말씀을 좀 남겨줄 수 없겠느냐 하고 해서 어, 좋다 하고서 잠시 며칠 동안 머물면서 한 장 5천자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게 바로 도덕경이 된 거죠. 도경과 덕경. 그걸 남기고 이제 떠난 거죠. 그게 이제 노자의 도덕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 음, 우리가 노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상선약수라는 어떤 대표적인 노자 8장에 노자의 성격, 노자가 말하는 노자 무의자연의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장이 바로 8장이다. 그게 바로 상선약수이거든요. 최고의 선은, 가장 뛰어난 선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가장 좋은 선은 착할선이죠. 바로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물의 선한 작용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고요하게 있는 것이다. 물은 뭇 사물들이 싫어하는 낮은 장소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어, 도인에 거의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도인이라고도 말하고 하고 도라고도 그냥 말해요. 그냥 도를 뭐라고 규정하면 안 되거든요. 도는 그냥 도이지 도를 이름 지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하지만 억지로 이름 지으라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말해 볼게요. 천지 만물의 근본이자 원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기를 하다 끊겼는데요.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이? 물이. 어, 물은 어때요? 가장 순수한, 가장 착한 선은 물과 같다고 했었죠. 그 물이 도에 가깝다고 했고, 그 물은 가장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곳에 대부분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어, 도는, 그러니까 물은 속세 땅에 머물러 살면서도 깊고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에 저절로 어진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요. 어, 또 성실하고 믿음성 있는 말만 하므로 나라의 다스림이 저절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요. 농사일이 저절로 능히 잘 될 수 있는 것은 도가 때를 잘 맞추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인은 오로지 부딪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래서 아무런 허물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도와 도인, 성인은 다 물을 뜻해요. 물은 저절로 능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물이 저절로 잘 될 수 있는 것은 때를 잘 맞추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물을 사각 용기에 담으면 물은 네모가 되고요. 물을 동그란 그릇에 담게 되면 물은 동그란 그 모양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냉동을 하게 되면요. 물은 얼음으로 변해 있고요. 물을 팔팔 끓이면 물은 뜨거운 물로 변해 있습니다. 어때요? 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변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면서도 무거우니까 이렇게 흘러 아래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시기 질투심을 불러오지도 않겠죠. 그리고 음, 항상 그러한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어떤 해가 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허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일이 저절로 되는 거죠.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철학을 부쟁의 철학, 다투지 않는 거죠. 항상 때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부쟁의 철학, 그리고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겸허의 철학,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겸허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음, 지금가 무의를 지금까지 얘기했는데요. 아니, 인위성이 없는 거죠. 강제성이 없는 어떤 규정화되지 않은, 내버려 둬도 우리는 내포되어 있는 어떤 인외지의 그런 생각들, 품성들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 그거를 오히려 단속할 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소국 과민을 얘기했어요. 적은 나라, 소국, 그리고 적을 과자를 써서 적은 백성.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나라와 작은 규모의 백성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이런 형태의 나라를 갖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정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바로 도인의 경지라는 거죠. 어떤 물과 가까운 거니까, 물의 성질과 같은 거니까 도인에 오히려 가까운 거죠. 우리가 어떠한 규정을 내세웠을 때 그 인간은 머리가 영특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정하는 순간 그 규정을 뛰어넘는, 그 규정에 걸려들지 않는, 그 규정의 그물망에 끼어들지 않는 다른 어떤 생각들이 또 싹트게 돼요. 그러면서 그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는, 그걸 누가 판단하나요? 그때 판사가 있어서 그걸 일일이 따지나요? 어, 참 애매한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어떤 그물망에 걸려들지 않는 다른 규정이 생겨버리는 거죠. 어,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입법이 생기는 거고요. 또 입법을 수정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거라고 규정하는 순간 저게 돼버리고, 어, 이게 분별심, 불가에서는 분별심을 굉장히 좋게 생각 안 하잖아요. 공의 사상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함이 있고, 어, 그리고 가난한 게 있으면 부자가 있고, 어,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가 생기면, 착함이 있으면 악함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분별심이 생겨버리는 거죠. 또 분별에 또 분별을 낳는 거고, 또 그 아래에 또 분별이 또 분별을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맞는 어떤 결심, 어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 그런 걸로 세상살이를 해가고 나라를 꾸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인위성을 뒀다는 거는 모두 획일화시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무의의 정신은 어, 육아의 인의의 정신을 약간 비웃는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의를 규정하는 순간 무의와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무의는 곧 관용의 정신이기도 해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 이렇게 흙놀이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니체에서 나온 말인데 어, 그 흙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흙으로 성을 쌓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그거를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무너뜨리고 또 다른 걸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거를 막 속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걸 만들어서 신기하다 하고 깔깔대고 다시 웃기도 하고 지나간 건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같이 함께 하면서 그냥 깔깔깔깔 웃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당했다고 해서 그거를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걸 금방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순수한 그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해맑게 웃는 그런 거가 바로 또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심리학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어, 제가 일화를 많이 듣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순서가 좀 그런 건 목차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음, 어떤 사람이 아이를 싫어하는 어떤 어른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른은 자기 집 뜰이 넓으니까 이제 대문은 없고 뜰이 넓으니까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매번 시끄럽게 그 앞에서 논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맨날 해가 지도록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놀고 가니까 너무 시끄럽고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한 묘안이 뭐냐면 깔깔거리고 막 시끄럽게 놀 때 딱 나간대요. 나가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너는 얼마, 너는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다고 그 다음 날도 와서 깔깔거리고 또 논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얼마를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더 좋다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주는 돈을 이제 안 준다는 거죠.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전과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또 말했던 부분이 걸리긴 하네요. 아이들은 순수한데, 걔네들은 조금 야근한 어린아이였나 봐요. 그리고, 불가에서도 나와 너를 규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 나의 범위를 정하지 말라. 나의 흔적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부처 시다르타가 얘기했어요. 무아론을 제창한 거죠. 단순히 무아론은 내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건 힌두교 사상이거든요. 아트만적인 세상인데 그건 참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무아론은 존재의 좀 더 높은 고차원적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가의 그 사성제 고진멸도의 고는 지금 일반인들이 불교의 고를 생로병사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다르타가 얘기한 고는 그 생로병사의 고가 아니에요. 물론 시다르타가 그 고를 생로병사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 수양에 들어갔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철저한 아트만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불교를 주창한 그런 시다르타로서는 무아론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무아론은 그 고진멸도의 그 고는 생로병사의 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존재에 대한 어떤 인간, 너와 나의 존재죠. 나만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가래,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서 오는 고차원적인 괴로움인 거죠. 그런 고지, 뭐 내가 삶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그런 나만의 개인적인 괴로움은 고진멸도의 그 괴로운 그 고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또 불교에 빠졌네요. 불교의 공예 사상 그런 것도 다 그 어떻게 생각하면 무의의 어떤 성격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 어, 도가 사상과 불교 사상과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맥상통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선불교 사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원성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원성이 뭔가요? 앞과 뒤가 있고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면 바로 추함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도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분별심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기준을 딱 만들어 버리는 순간 그 이면에 다른 그 무엇이 생겨나는 거죠. 그거는 우리 누가 만들었나요? 신이 만들어졌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만든 거죠. 인간의 언어인 거죠. 인간의 사상인 거죠. 그거는 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만든 세상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신을 논하면 되겠습니까? 신은 우리가 만든 거를 전혀 몰라요. 그냥 신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만 볼 뿐입니다. 그냥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들었고 모두가 잘 살 수 있게끔 해준 게 신이겠죠. 신은 곧 하늘이겠죠.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서 어, 만물이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것밖에 없죠. 하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분별심을 내세웠고 인간이 이 세속을 만들었잖아요. 언어도 만들었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인간이 결국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인간이 만든 걸 가지고 신한테 왈가왈부 하면 안 되겠죠. 뭐 신이시여 저에게 뭐 권력의 자리를 얻게 이번엔 도와주소서. 그건 마땅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노자의 무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인위성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 노자는 그 옛날의 노자는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노자인데 이미 공자의 세상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진시황의 진나라를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미리 알았을까요? 무의가 아닌 유의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면서 오히려 더 험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노자는 알았을까요? 참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하는 순간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건 곧 함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잠시 이렇게 객관화하는 거죠. 놓아버리는 거죠. 밀어내서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그건 나름대로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괴로움이 어느 순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그 어떤 생각하는 거지, 어, 그거를 막, 그걸로 인해 내가 당장 괴롭고 힘들고 밥도 못 먹고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겪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멀리서 바라보는 관점을 또 갖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 노나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 스승님, 노자를 만나러 갔다 오셨는데 노자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오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좋은 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듣고 왔다. 어, 마치 나는 용을 본 것 같았다. 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노자를 굉장히 띄워준 거죠. 음, 어, 음,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공자는 노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삶에 있어서 어떠한 한 사건을 봤을 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어떤 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저 구름 위에 하늘 위까지 올라가서 바라보는 시선을 따로 갖고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에, 생각하는 시각에 다름이 느껴져요. 가까이서 보면 괴로움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거는 하나의 인생의 흐름일 뿐이에요. 아, 이거는 지나가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좀 더 이제 넓은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런 또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이것도 이제 불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음, 수행을 하다가 깨닫지 못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제 깨달음을 더 얻고 싶어서 말 한마디라도 더 얻어듣기 위해서 이제 간 거죠. 어, 그랬더니 스승님이 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괴로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듯이 그거는 너만의 어떤 집착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다. 이제 그런 거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화를 들었냐면 어, 그릇을 가져오거라. 이제 거기에 소금을 타거라. 어, 그리고 그걸 마셔보아라. 어떠냐? 짜냐? 어떠냐? 싱겁냐? 짭니다. 그러냐? 이번엔 저 연못에다 소금을 집어넣어라. 한 그릇을 떠서 먹어보거라. 어떠냐? 짜냐? 싱겁냐? 전혀 짠 느낌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가 오고 간 거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게만 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닫죠. 그렇다. 너의 그 생각은 어, 그릇에 달려 있는 것이다. 너의 그 생각의 그릇을 그릇에 담지 말고 저 연못에 담거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딱 깨달은 거죠. 제자가. 아, 내 그릇이 작았구나. 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노자의 무의의 철학, 무의 자연의 철학, 어, 모호하지만 어, 모호한 제가 또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더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이해력을 더 돕고 저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